실수를 해서 남조선에 가면은 살 찌운 다음에 피를 뽑는데요. 그리고 이제 고기는 버린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거지였잖아요. 꽃제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배운 것도 없으니까 듣는 게 다 정보인 거예요. 한국이 어딥니까?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남조선이래요. 다시 북한에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올 때는 네 마음대로 와도 갈 때는 마음대로 못 가. 더 무섭다.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말끔한 청년입니다. 이영석 씨. 꽃제비 시절이 있었다는 거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언제쯤 이야기예요? 제가 12살 때 이제 그때가 98년도였는데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가족회를 여시더라고요. 근데 뭐 가족이 모여봤자 어머니죠, 아버지 3명 이제 놓고 이제 아버지가 식량구하러 중국에 가신대요.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집을 나가셨어요. 제가 12살 때 2월 달이었는데 이제 집을 나가셨고 3개월, 그러니까 한 4개월 이후에 이제 6월 초 그때 이제 어머니마저 집을 나가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해요. 그냥 고모 집에 그 사리원에 있는 고모 집에 식량 구하러 간대요. 그래서 어머니 보고 가지 말라 그랬죠. 왜냐면 아버지도 안 돌아왔는데 어머니마저 나가면 저는 완전 고아가 되잖아요. 외동이라면서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손을 잡고 밤을 샜어요. 어머니가 나갈까 봐. 근데 밤을 새다 보니까 피곤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잠시 존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제가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감이 딱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집을 나갔구나. 그래서 문을 열고 막 뛰었죠. 어머니 찾았죠. 근데 어머니가 당연히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다시 들어와서 머리맡에 보니까 편지가 있는 거예요. 가마솥에 이제 죽을 끓여놨으니까 죽을 먹고 그리고 죽이 모자라면은 소금하고 물은 꼭 챙겨 먹어라. 어머니가 이제 5밤 자고 돌아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죽을 끓여놨는데 죽이 한 끼밖에 안 되는 거에서 먹었죠. 먹고 이부자리 폈어요. 펴고 나서 이제 누웠죠. 5일 동안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일 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실명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굶으면요 얼굴이 다 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 죽겠구나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갔는데 친구네 집도 뭐 똑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친구가 했던 일이 꽃제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이제 구걸한 그런 꽃제비였거든요. 꽃제비 초보 단계였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 이제 꽃제비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니, 예. 그 전에 계속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던 집이에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그 고위 관직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저희 집안이 추방이 돼가지고 이제 갑자기 못 살게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생활들이. 예. 꽃제비도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꽃제비 하면 다 굶어 죽는 줄 알거든요. 근데 꽃제비도 두 부류가 있어요. 얘기 좀 예, 단신 꽃제비가 있고 무리로도 지어다니는 꽃제비가 있거든요. 단신 꽃제비는 거의 100% 다 굶거나 병들어 죽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리 꽃제비는 잘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꽃제비가 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든요. 한 7명, 8명 이렇게 모여서 이제 3인 1조로 해가지고 한 친구가 이제 여기 손가락에 이제 그 면도칼을 껴요. 그리고 따요. 그럼 뒤에 친구가 가면서 받아요. 그리고 그 뒤에 친구가 그 무게 비슷한 걸 가방에 다시 넣어놔요. 그럼 무게가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하고 훔치는 거죠. 참 꽃제비 생활을 할 때는 처음에 어떤 사람이 그걸 훔친다는 거는 정말 손이 떨려서 못해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생업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도둑질하고 싸웠던 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꽃제비 할 때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루라도 한 끼를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빵을 하나 훔쳤어요. 그러면은 안 먹어요, 절대로. 안 먹고 가져와요. 그리고 7등분을 해서 나눠서 조금씩 띄워 먹어요. 솔직히 자기도 배가 고프잖아요. 하나 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거짓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저희가 살아남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친구가 나고 나가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어머니였고 친구가 아버지였고 친구가 형제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저희 얼굴이 그 시장에 알려지면 그 시장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옮기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그럼 옮기는 때 저희가 뭘 타고 가냐면요. 기차를 타고 가거든요. 근데 기차 뭐 출생증도 없고 뭐 통행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차가 떠나기 전에 딱 매달리는 거예요. 몇 살 때라고 했죠? 그때가 12살 때죠. 12살 때부터 시작했죠. 정답인데. 저희가 12살부터 16살까지 그 북한 평양 빼고 거의 전 지역을 다녔어요. 기차 타고. 그 길에서 사는 거죠. 그 기간을 통해 제가 한 가지 배웠던 게 의리가 뭔지를 배웠고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이제 잘 정착하는 방법, 적응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와서 이제 친구들 사귈 때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부모님은 연락 안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16살 때, 이제 그때 2002년도에 이제 경성이라는 곳으로 다시 갔어요. 저희가 이제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돈도 있게 생긴 사람들 가방 따고, 이런 도둑질을 하는 거죠. 그날도 이제 경성역에서 이제 막 사람 물색하는 중에 어떤 늙은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갔어요. 가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 이름이 이거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맞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생일, 어머니 생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는 참 신기한 게 교회하고 절은 없는데 무당들은 있어요. 점쟁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점쟁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냐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외할아버지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야. 사실 아무리 세상이 좁다고 해도 길에서 어떻게 외할아버지를 만나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서 그것도 만나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난 당신은 못 믿겠다 하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할아버지랑 같이 집에 가재요. 그래서 제가 아니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른다. 꽃집이 생활에서 경계도 있고. 그럼요. 경계심이 엄청 강했죠. 그래서 친구들 보고 이제 저 할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외할아버지라고 한다. 첫 번째는 외할아버지인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좀 잘 살아 보인다. 가서 털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차피 잃을 거 없으니까 콜한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갔죠. 가가지고 이제 나 혼자는 못 가겠고 다 같이 데려가면 가겠습니다.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러재요. 저희는 왔거니 크게 한 건 하겠네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할아버지 따라 나갔었어요. 그래서 가니까 할아버지 집이 있고 이제 옆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 앞에 이제 그 염소우리가 있더라고요. 또 꽃제비 생활을 4년 하면 친구들 그 눈빛 그리고 손짓 하나면 그냥 다 끝나거든요. 눈빛하고 손짓 하니까 누가 이제 염소 한 마리씩 맞고 누가 뭘 맞고 이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시에 뜨자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한 번 또 훑어보는 거 왜냐면 훔칠 게 뭐가 있나. 그래서 벽을 딱 봤는데 벽에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 그 웨딩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외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그래서 딱 멈췄어요. 그리고 바로 작전을 취소했어요. 그래야죠. 진짜 외할아버지다.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예, 훔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제 삶에서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몸에 정말 그 돋는 그 뭐랄까 그 전율이 그냥 그 다리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털썩 주저앉았죠. 그냥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집에서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신경이 다 떨어진 거예요. 워낙 친구들이 먹어대니까. 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여기 편하대요. 역으로 가겠대요. 근데 여기 제가 알잖아요. 미안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이제 약속을 했죠. 일요일마다 이제 먹을 걸 가지고 여기에 갈 테니까 만나자.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할아버지 집에서 염소 키우고 할아버지를 돕다가 10월 20일이었는데 어떤 남자가 집에 왔더라고요. 할아버지 집에. 그래서 그분이 저 사람이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충격을 먹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라 하니까 저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가서 물어봤죠. 아버지 봤느냐 하니까 아버지를 봤대요. 저희 아버지가 중국에 안전히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편지를 주는 거예요. 편지를 보니까 아버지 서체인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아버지 찾아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만났어요? 아빠는? 못 만났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저를 연변이라는 곳으로 데려가더니 사진을 찍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일주일 지나더니 대한민국이라 쓴 그 패스포트를 주는 거예요. 여권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뭐냐 하니까 공민증 같은 거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알려줄 테니까 그 알려준 그 방향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저는 중국 연변 같은 그런 마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남조선에 오는 줄도 몰랐어요. 네. 왜냐면은 아버지가 남조선에 있다 그러면 아마 안 왔을 거예요. 네. 근데 아버지가 중국에 있다 했으니까 이제 연길 같은 그런 마을인 줄 알고 갔죠. 그때 북한에 어떤 유언비어가 있었냐면요. 운이 좋아서 탈북을 하면은 100%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북송되고 정치부 수용소에 끌려간대요. 그리고 실수를 해서 남조선에 가면은 살찌운 다음에 피를 뽑는데요. 그리고 이제 고기는 버린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거지였잖아요. 꽃제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동량이 빠른 거예요. 저는 그게 또 배운 것도 없으니까 듣는 게 다 정보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곳에 간대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죠. 대한민국이 어디냐니까 한국이래요. 두 개의 이름이 있대. 우리가 별명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두 개의 이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랬죠. 그리고 비행기 올라가서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누가 물어보면 벙어리 흉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사람이 알려준 대로 했어요. 여권을 내니까 여권을 보던 이 사람이 여자분이 눈짓으로 가라는 거예요. 위조 여권인 걸 아니까. 그 여자도 브로커였던 거예요. 이제 한 2시간 반이니까 인천공항에 오더라고요. 브로커가 저한테 비행기 타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제 언어가 통하면 아버지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 문이 딱 열리니까 이제 스튜어디스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북한말로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막 뛰었어요. 진짜 아버지 빨리 만나려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따라가니까 이제 그 여권 이제 심사하는 거기 갔죠. 가가지고 이제 내니까 여권에서 소리가 나는 삑삑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쳐다보던 이 사람이 뭘 눌렀나 봐요. 갑자기 앞에서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이 2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하고 도망쳤죠. 도망쳐봤자 공항에서? 공항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경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6명한테 포위됐어요. 잡혀서 독방에 들어가니까 이제 어떤 그 제복 까만 양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더니 저한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중국 땅인 줄 알았어요. 일어서가지고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 여기 어딘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대한민국 아닙니까? 하니까 맞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딘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중국이라고. 여기 한국 아닙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국 맞대요. 그래서 한국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아, 남조선하고 연결이 안 되는구나.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의 한 지역으로 생각해요. 아, 그렇지.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신매매 당했구나. 북한에 그때 인신매매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 소문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인신매매 당해서 한국이란 곳에 왔구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이 어딥니까?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남조선이래요. 근데 그때 진짜 남조선이야 이러는데 남조선 이제 모래 붕붕붕 오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딱 끌었어요. 끌고 나서 살려달라고. 제가 정말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다시 북한에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올 때는 네 마음대로 와도 갈 때는 마음대로 못 가. 더 무섭다.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더 무섭다. 피 뽑는다, 이제 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진짜 팔 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시나리오가 머리에서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글이. 그래서 우선 잘 먹이겠구나. 그리고 이제 살 찌우겠구나. 그리고 죽이겠구나. 3가지로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같이 국정원사나 대성공사라는 곳으로 갔어요. 가는데 진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잘 먹이더라고요. 그렇지, 피 뽑아야 되니까. 그렇죠. 막 계획대로 돼가나 보다 네,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막 닭도리탕도 막 북한에 닭곰이라 그러는데 막 삼계탕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닭곰탕. 북한에서는 이거는 평생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정말 잘 먹이는 거여서 안 먹었어요. 어머. 하루 왜냐면은 살찌면 빨리 죽으니까. 그러니까요. 싫으니까. 그래서 하루 정도 굶었어요. 근데 그냥 남자답게 그냥 잘 먹고 그냥 깔끔하게 죽자. 그냥 먹었죠. 그 다음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 아버지 이름을 이제 알려줬죠. 알려주니까 이 사람이 컴퓨터를 치더니 찾았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때 거짓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출신 성분을 숨겨야 되니까. 진짜 거짓말 탐지기도 제가 당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 하니까 이게 그래프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핸드폰 그때 처음 봤어요, 거기서. 왜냐면 그 중국 사람들도 다 공중전화로 다 그치.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주머니에서 이러더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이제 저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거짓말 탐지기인 줄 알았어요, 또. 왜냐면 이런 아버지 이름을 말하면서 이제 또 저는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연극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다 통화하더니 이제 아버지랑 통화를 해볼래?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한참 있다가 끄떡끄떡 했죠. 이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니까 이렇게 받은 거예요. 거꾸로. 네, 거꾸로. 거꾸로. 근데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짓말 탐지기인 줄 알고 버렸죠. 근데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월급에 얼마인데 네가 부셨다느니 뭐 산지가 얼마 되는데 네가 부셨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이제 거기 근무하는 형사가 이제 오더니 경찰이 오더니 아버지 만나러 가재요. 이건 또 뭔가. 그날이구나. 항상 영화를 보면 이제 누구 만나러 가시다 막 이러잖아요. 막. 진짜 영화 같은 얘기야. 네,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만난 게 긴장돼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긴장되죠. 죽으러 가는데. 아버지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이게 죽는 게 아닌 거예요. 분위기가. 분위기가. 방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팔짱 끼고 이제 창문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뒷모습만 봐도. 예, 아버지인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얼어버렸어요, 그냥. 그냥 딱 보니까 그냥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그 단어를 오랫동안 안 쓰다 보니까, 아버지라는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나서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서시더니 이제 저를 보시더니 아버지가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잠시 동안. 왜냐면은 너무 커버렸죠. 너무 이렇게 12 얼굴도 많이 살인데. 바뀌었고 또 막 그러니까. 12살에서 16, 17. 예, 그때니까. 얼마나 그래서 한참 플라이예요. 아버지가 오시더니 제 다리를 걷어보시더라고요. 제 다리에 흉터가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불장난해서 이제 흉터가 있는데 그 흉터를 딱 보더니 이제 저를 꼭 껴안더니 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 아버지 눈물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맞나 해가지고 다시 뛰어서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아버지 맞아요. 저를 그냥 펑펑 울었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울었어요, 진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현재 어머니랑 같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모르니까요, 어머니 소식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아버지랑 행복하게 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님 소식은 지금도 어머니 소식은 몰라요. 왜냐면은 12살 때 헤어지고 나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소식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참 저희 어머니가 저는 북한에 살아 계시다고 저는 믿거든요. 왜냐면 어머니가 생활력이 되게 강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바라기는 어머니가 이제 잘 안전히 북한 땅에 살아 계셔서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되면은 그때 이제 어머니 찾아야죠. 참 어머니랑 함께 살았던 시간보다 어머니랑 헤어져 있는 시간이 더 긴 것 같네요. 참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참 가끔씩 가장 슬픈 건 이건 것 같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은 알 것 같아요. 길에서 만나더라도 얼굴을 기억을 못 하더라도 그 어머니의 느낌은 알 것 같아요. 어머니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냥 아들이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보고 싶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그리고 꼭 함께 다시 살고 싶습니다.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들 애국에서 빵빵 터지네 놓치지